네, 오늘은 조건부 확률 들어가도록 합시다. 갑시다. 안녕. 자, 여기 이제 조건부 확률 파트부터 갈 건데, 얘들아, 여기는 일단 조금 동의적인 느낌이긴 한데, 일단 확률에서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확률 파트가 이제 오늘 조건부 확률 들어가면 뒤에 이제 사건의 독립과 종속 하고 그 다음에 동의시행의 확률, 이렇게 이제 세 개가 큰 파트거든. 그래서 조건부 확률,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이제 동의시행의 확률까지, 그것까지 들어가면 이제 그 우리가 세는 거 있죠. 뭐 기본적으로 막 뭐 P를 사용하고 C를 사용하고 뭐 H 사용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이산 확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그런 분포들을 얘기를 할 거고, 실제로 좀 느낌이 다를 거야. 느낌이 다를 건데, 이산까지는, 그 이산은 약간 이 확률들 사용을 해요. 그 이산의 확률을 사용하는데, 그 뒤에 연속부터는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좀 다른 느낌이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통계적 확률도, 그래서 확률이랑 그 통계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거야. 그래서 확률을 잘한다고 해서 통계를 잘하는 거 아니고, 확률을 못한다고 해서 통계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독립적으로 보시면 돼. 오히려 연습하면 더 잘할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 나는 통계 쪽이 좀 더 쉽다고 봐요. 확률 쪽보다. 왜냐면 여기는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계산하면 끝인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 처음에 조금 뭔가 익혀야 될 게 좀 있다? 그냥 그 정도? 인 것 같아. 사실 뭐 미적분보다요. 훨씬 적으니까. 네. 자, 일단 갑시다. 얘들아, 이제 조건부 확률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야. 뭐라고 돼 있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미안해, 이거 조금 변경을 해야겠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네. 이거 옮기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이거 의도 지울게요. 말이 좀 이상하네, 미안.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뭐 다시 쓰셔도 됩니다. 아예 쭉 긋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해서 이 친구를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P, B, 바 A라고 불러요. P, B, 바 A인데 여기 지금 이제 B가 있고 A가 있죠. 얘들아, 근데 이제 뭐가 일어났을 때야?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건 A가 일어났을 때잖아. 그치? 그래서 일어났을 때에, 그러니까 그 전제가 오른쪽에 있어요. 일어났을 때가 여긴 거야. 오케이?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5명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자를 골라요. 그러면 이제 5명 중에 3명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5명 중에 3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 모자를 쓴 학생이다.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한 명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 확률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학생이라고 할게요. 여학생인데 그때 모자를 썼을 확률. 여학생을 골랐는데 그 중에 모자를 썼을 확률이 이거야. 그러면 여학생이 지금 몇 명이야? 3명이지. 그 중에서 모자 1명이니까 3분의 1이 답인 거야.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지금 여학생이 몇 명? 5명 중에 3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오케이? 전체를 5라고 보면. 그 다음에 내가 학생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살짝 띄고 싶어서. 자, 5하고 여기 1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모자를 쓴 여학생이 돼야 돼. 단순히 모자가 아니라 여학생 중에서 모자를 쓴 사람인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P 여학생 1 확률, 내가 뽑았을 때, 5명 중에 뽑았을 때 여학생 1 확률 분의 뭐가 되는 거야? 모자를 썼으면서, 잠시만요. 순서를 바꿀게요. 여학생이면서 모자를 썼을 확률. 여학생이면서. 그러면 교집합 되겠죠. 여학생이면서 교집합 모자를 썼을 확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게 이해가 되신다면 이제 공식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얘는 P, B가 A죠. 그러면 여기 지금 B가 모자잖아. A가 여학생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
B바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P, 여기가 A죠? A분의 뭐가 된다? P, A, 이제 비교집,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P, A 교집합 B. 그러니까 비교집합 A 했대요. 그러니까 얘분의 얘 교집합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PA분의 P 비교집합 A. 뭐 A 교집합 B. 이렇게. 따랐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요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따라서 요게 공식이요. 근데 AB라고 써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똑같아요. AB를 쓰는데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모자 쓴 사람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이제 공식이 그럼 이제 두 개인데 그냥 자리만 바뀌었을 뿐 여기가 PA분의 P 비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야. 공식 외워주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PA는 뭐가 된 거야?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지. 확률이니까 다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일어났을 때 얘가 일어날 확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곱셈 정리는 뭐냐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래서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죠. 여기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거지. 어떤 확률을 뽑는 거냐면 이제는 여학생이면서 모자를 쓴 학생이에요. 따라왔어요? 여학생이면서 모자를 쓴 학생. 이건 뭐가 돼? 여학생 곱하기. 맞아요? 여학생인 확률 곱하기. 뭐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요거는 뭐예요? 지금 3분의 1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여학생 중에 모자를 쓴 학생 1 확률. 그러니까 여학생 중에서 모자를 쓴 확률. 그럼 얘는 뭐가 돼? 모자를 쓴 여학생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봐준다. 그래서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이거는 결국 어떻게 나타난 걸까? 그냥 PA를 1로 넘기면 얘가 만들어져요. 공식 외우기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외운다기보다는 일단 이걸 익혀. 이걸 익혀놓고 PA분의 PA 교집합 B. 근데 요거를 넘기면 분모를 넘기면 뭐가 된다? 곱셈 정리 확률. 오케이? 익히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는 교집합은 어떻게 구한다? A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A가 일어났을 전제에서 PB를 그러니까 B. 그래서 P, B가 A가 되는 거야. A가 일어났을 때 B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면 어떻게 돼요? A가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날 확률은 뭐가 돼요? 그럼 얘는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5분의 1이죠. 지금 상황이. 맞아? 모자를 쓴 여학생이 5분의 1이죠. 그러면 PB는 뭐가 돼? 이건 모자잖아, 이제 B가. 그러면 모자를 쓴 학생은 몇 명 중에 몇 명이야? 5명 중에 1명 이렇게 되나? 맞죠? 잠깐만요. P. 그쵸? 맞죠? 그런 다음에 얘는 모자를 쓴 사람인데 얘는 모자를 썼는데 여학생인 사람이라고 하면 모자 쓴 사람이 애초에 1명이죠. 그 중에서 1명인 거야. 모자 썼는데 그 중에서 모자를 쓴 여학생. 그래서 곱해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뀌어도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 B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B를 전제했을 때 A를 곱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PB 곱하기 PA바 B도 되고 PA 곱하기 PB바 A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겼죠? 네. 여기까지 됐죠? 저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죠. 뭐야?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뭐가 된다?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된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A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요 PA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요건 좀 알고 계신 게 좋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줄게요. 요거 그냥 좀 심플하게 갈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반 안에 남학생이 있어. 남학생이 있는데 A가 남학생이야. 근데 B가 이제 안경이에요. 안경 쓴 사람. 그러면 B 여집합은 안경 안 쓴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남학생은 남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과 남학생 중에서 안경을 안 쓴 사람을 더하면 남학생이겠죠. 그게 이게. 오케이? 그래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A 입장에서 A라는 거는 B랑 겹치는 것도 있고 B랑 안 겹치는 것도 있다. 그거 더하면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좋게?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해를 통해서 익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많아요. 좀 끝났죠?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거를 왜 했냐면, 자, 여기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실정, 왜 잘렸지? 실정 개념 보이죠? 이 실정 개념이 실제로 엄청 중요합니다. 많이 쓰요. 그리고 난이도 있는 거죠. 웬만하면 다 이걸 쓴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조건부 확률.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을 얘들아 지금 계산 어떻게 해요? PA분의 PA 교집합 B로 하죠. 근데 얘가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학생인 확률을 구하기 어려서 안경을 꼈을 때, 안경 안 꼈을 때 이렇게 나눠서 뭐 B일 때랑 B 아닐 때로 나눠서 이제 풀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대입했을 때 나오는 식이 이제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식이 되고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얘기를 하면 얘가 남학생이죠. 남학생 중에서 안경을 꼈을 확률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그러니까 남학생 중에서 남학생을 뽑았을 때 그 중에서 안경을 꼈을 확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남학생에서 안경 낀 사람과 남학생 중에서 안경 안 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학생 중에서 안경 낀 사람을 뽑아야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밑에 P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N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이제는 확률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60분의 얘가 11이다. 얘가 예를 들어서 60분의 뭐 30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 뭐 60분의 뭐 여기 이제 11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결국 60분의 11 더하기 30. 60분의 1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약분 되겠죠? 약분 되면 얘네는 41분의 11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계산은 결국 뭐야? 그냥 얘분의 얘로 해도 되니까 그냥 개수분의 개수로 해도 된다고. 개수 더하기 개수분의 개수. 그래서 개수로 풀어도 된다. 조건 확률을 개수로만 풀어도 답이 나와요. 굳이 확률을 안 써도 돼. 그러면 훨씬 쉬워지는 거죠. 분모를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분모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써야 돼서 일단은 쓰고 시작을 해주고 이거 안 써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안 쓰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조건부 확률이고 대부분 학교가 중국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학교가 여기서 끝나거든요. 중간고사가 보통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고 기말이 여기부터인데 중국어는 저번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근 많이 나가. 중국어는 항상 좀 많이 나간 경우가 많아서 그걸 좀 알고 계시고 독립종속은 이따가 할게요. 자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자. 조건부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할게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개념서 1번. 자 조건부 확률의 계산. 자, 아까 공식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P, B, 바 A가 뭔지부터 생각을 합시다. 자, P, B, 바 A는 뭐라고 쓴다, 얘들아? 얘들아, 이거 뜻 뭐라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생각하시면서, 자, P, B, 바 A는, 자, 공식 뭐죠? P. 얘는 A분해죠? 분해, 여기는 어떻게 된다? 둘이 뭐 한다? 교집합, 그쵸? 뭐 A 교집합 B, B 교집합 A 상관없는데 저희 A 교집합 B가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요거 공식으로 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 볼까요? 그럼 PA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뭘 몰라요? 교집합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면 돼요. 이건 어차피 5분의 1인 거 아니까. 맞죠? 이제 5분의 1이니까요. 그럼 얘를 구합시다. 얘들아, 교집합을 구해야 돼. 근데 A 나와 있고 B 나와 있고 이런 거 나와 있어. 근데 교집합 구해야 돼. 딱 봐도 무슨 정리? 덧셈 정리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 뭐죠? P, A 합집합 B는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고 여기는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무슨 법칙이다, 서연아? 네? 무슨 법칙 써야 된다? 그죠. 드모르간 법칙. 자, 드모르간 법칙 써주시면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얘는 A
A 여집합이니까 거꾸로 해서 A 교집합이니까 합집합 B 되고 전체 여집합해서 P가 되는 거죠. 이 친구가 뭐가 된다? 5분의 2가 된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또 뭐 하시면 돼요? 여집합의 확률이야. 얘들아, 여집합의 확률은 원래 확률과 더해서 몇이다? 1이라고 했었죠? 그럼 원래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PA 합집합 B는 뭐가 돼요? 5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더해서 1 만들면 돼. 따라왔어요? 열아, 이해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다 다 대입하면 되죠? 끝났어요. 얘 구했고, 요거 알고, 요거 안에 답 나오겠네. 이렇게 푸시는 거야. 그래서 4개 중에 3개 알면 답 나온다. 이 구조로. 그리고 이런 느낌은 내 모의고사에도 충분히 잘 나옵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은 얘는 이제 5분의 3인데, 아, 이게 이제 뭐가 됐나? 5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교집합 얘는 뭐가 됩니까? 아, 얘 모르죠? 계산해 주시면, 자, 통분을 뭐 하셔도 되고, 여기 이제 5분의 1이 5분의 3이랑 날아가죠. 여기가 2가 되고, 그럼 이제 2분의 1을 남기는데, 그럼 2분의 1을 넘기면 빼서 10분의 1 남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 되잖아. 그래서 얘가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P, A 교집합 B가 계산하면 뭐가 된다? 10분의 1이 된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여기다가 이제 10분의 1을 쓰는 거고, 아, 그래서 얘가 5분의 1이니까. 그럼 약분 하시면 정답이 이제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고, 네, 살짝 글표 쳐주세요. 그럼 항상 출제 잘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그 다음에 자, 2번. 표를 해석하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표를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거는 많이 쉬운 편의 표예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강릉과 담양 중에서 여행지로 선호하는 지역을 조사하는데, 이때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여학생일 때, 자, 이런 멘트가 나와. 임의로 택한 어쩌고저쩌고 한 명이 여학생, 이런 멘트가 나오면 조건부 딱 의심하셔야 돼요.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뭐일 때, 뭐뭐일 때 그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건부예요. 그래서 이 멘트를 어느 정도 좀 가져가세요. 아, 이런 멘트가 나오면 뭐다? 조건부일 확률 굉장히 올라가는 거야. 조건부 확률이구나. 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학생 A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당양 B가 일어날 확률. 밑에다가 한번 쓸게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이때 때문에 이게 1대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의심해야 되는데 가끔 아닌 경우가 있어서 잘 판단해야 돼. 문맥을 잘 봐야 돼. 문맥을.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여기도 그래서 국어 해석 능력이 좀 필요해요. 지문 해석 능력. 그래서 지문에서 아, 얘가 지금 뭘 찾는 거구나를 딱 파악할 수 있는 그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 구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조건부 확률 어떻게 쓰면 돼? P, B 바 A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일어났을 때 쓴다 했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쓰면 돼? 여학생이니까 여 이렇게 쓰는 거야. 여학생. 일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한 명이 되겠죠? 오케이? 한 명은 선택했는데 여학생 중에서 담양을 선택했을 확률 이거죠? 한 명 선택했을 때 여학생일 때 그때 담양을 선택했을 확률 그 여학생이. 잘 봐, 얘들아. 여학생 전체 몇 명이요? 26명이죠. 그 중에서 몇 명? 담양 간 사람 몇 명? 15명 끝이요? 26분의 15요. 되게 쉽죠? 그래서 해석만 잘하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잘 봐요. 이거 해석 방법 두 가지야. 첫 번째, 여학생이 20명이다. 그 중에서 담양이 15명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인데, 여학생이 26명이다. 이 중에서 담양을 간 학생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릉 담양 중에서 담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산하면 뭐가 된다? 11 더하기 15분의 15다. 그래서
26분의 15다. 표 해석 능력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지울게요. 여기까지. 넘어가자. 3번. 자, 얘들아, 흰 공 5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씩 2번 꺼낼 때 2번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흰 공이 몇 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다. 칠하기 귀찮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개씩 2번 꺼낸대요. 자, 이걸 잘 생각해요. 임의로 1개씩 2번 꺼낸대.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 자, 요 멘트를 읽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공을 이제 하나를 꺼낼 거 아니야? 공을 하나를 꺼내. 그 공을 하나를 꺼내놓고 다시 한번 꺼내는 건지 이게 아니면 한 번에 2개를 꺼내는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한 번 꺼내고 한 번 다시 꺼내는 걸까? 아니면 2개를 한꺼번에 꺼낸 걸까? 얘는 어떤 거야? 민이 어떤 거야? 그치, 한 번씩 꺼내는 거지. 이게 임의로 1개씩이란 말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 꺼내고 2번째 꺼내고. 그게 여기서 확신 드는 게 꺼낸 공 다시 안 넣는다는 게 첫 번째 뽑고 그 다음 거를 뽑는다는 거야. 여기서 다시 안 넣는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8개 중에 하나 뽑았으니까 7개 남겠죠. 거기서 이제 다시 뽑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뭘 원해요? 2번 모두 흰 공을 원해요. 그럼 얘는 이거죠. 뭐라고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뽑은 게 흰색 이면서 2번째 뽑은 것도 흰색이라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데 너무 기니까 좀 줄여서 볼게요. 첫 번째 흰색, 2번째 흰색,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귀찮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뭐라고 봐야 돼? 얘는 확률 곱셈 정리에서 확률 곱셈 정리가 뭐였죠? P A 교집합 B는 뭐였어요?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넘기는 거였죠? 조건부 확률 여기가 이제 원래 P A분의가 있었잖아. 그러면 넘기면 여기가 P A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이제 원래 뭐가 있었어요? P 여기가 B바 A였어? A바 B였어? P 여기가 P 뭐였어요? B바 A죠. A가 뒤에 전제 조건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P, B바 A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넘어가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요런 상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첫 번째가 흰색 뽑고 그런 확률에서 뭐 곱한다? 2번째가 흰색 뽑는다. 어떤 상태에서? 첫 번째가 흰색 뽑은 상태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의미적으로 해석할 때 이래요. 특히 내신에서는 이렇게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서술형이면.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흰색 뽑을 확률 몇이야? 5개 중에? 8개 중에 이게 지금 흰 거죠. 흰 게 몇 개다? 5개죠? 그래서 8분의 5 곱하기. 자, 얘는 뭐야? 이미 내가 하나를 뽑았어. 얘를 하나를 뽑았어. 하나를 뽑고 나왔잖아. 그쵸? 그럼 이제 남은 게 어떻게 돼요? 그렇지. 7개 중에 몇 개? 흰색은 다시 4개죠. 7개 중에 4개. 근데 7개 중에 4개인데 그러면 첫 번째 흰색 뽑을 확률이 이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흰색 뽑았을 때 2번째 흰색 뽑을 확률이 이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되냐? 14분의 5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봐요. 엄청 거창하게 했는데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내가 처음 뽑을 때 8개 중에 5개 차례대로 뽑은 거잖아. 2번째 꺼낸 거 안 났어. 7개 남았겠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거기서 4개 뽑은 거야. 문제 푸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 의미를 해석하면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확률의 곱셈 정리는 약간 이거를 대충 알기는 아는데 뭔가 이걸 이용해서 푸는 느낌보다는 그냥 판단해서 푸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판단해서 푸시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쌤도 그냥 판단하고 풀어요. 이렇게 풀겠구나.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확률 곱셈 정리인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확률 곱셈 정리는 얘 일어나고 얘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분모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꺼낸 공 다시 안 넣으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오케이? 분모가 바뀔 수 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거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요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4번하고 5번의 별표를 해주시고요. 요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에 등장을 할 수 있어요. 4번 보시면, 자, 어느 프로라 야구팀은 낮에 열리는 경기의 승률이 0.5래요. 자, 0.5는 몇 분의 몇? 그치, 2분의 1로 바꿔주시고요. 밤에 열리면은 10분의 6인데 5분의 3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야구 밤에 좀 더 잘 이기는 편이래요. 낮에 열리면 2분의 1이고 밤에 열리면 5분의 3이래요. 근데 야구팀이 하는 경기 중에서 낮과 밤에 열리는 경기 수의 비가 1대 4래요. 이 얘기는 낮에 4번, 한 번 경기하면 밤에는 4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요. 낮에 경기가 일어날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 얘들아? 낮에 일어날 확률은 몇 분의 가 돼요? 전체가 몇이야? 5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아요? 낮에 경기를 할 확률, 밤에 경기를 할 확률은 몇이야? 5분의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대 4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낮에 경기할 확률, 이게 밤에 경기할 확률이라고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이게 낮에 경기할 확률, 낮에 경기할 확률, 밤에 경기할 확률이라고 간단하게만 적어주세요. 아, 이거 왜 5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한 번 경기하고 밤에, 그러니까 낮에 한 번 경기하고 밤에 4번 경기를 하잖아. 그러면 얘는 총 몇 번 했어? 5번 했지. 그 5번 중에 한 번은 낮에 하게. 5번, 5번에 4번은 밤에 안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 야구팀이 경기를 하여 이길 확률. 자, 이게 아무것도 안 주어졌어. 갑자기 어느 날 야구팀이 이길 확률이에요. 얘들아, 이게 지금 밤에 하는지 낮에 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는? 첫 번째는 낮에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밤에 경기하는 경우죠. 낮 경기, 밤 경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봐요. 그러면 낮에 경기해서 그러면 얘는 결국 이렇게 봐야 되죠. 내가 P 이길 확률이요. 이길 확률은 생각해봐. 우리 공식부터 생각해 봅시다. 공식부터. 공식 뭐가 돼요? P 아까 A였나? PA는 P A 교집합 B 더하기 P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해요? 이 문제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낮일 때 이길 확률 더하기 밤일 때 이길 확률 이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게 이길 확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길 확률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낮에 이길 확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밤에 이길 확률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낮에 이기고 밤에 이겨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따라왔어요? 그러면 낮에 이길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낮에 일단 경기가 일어나야 되잖아. 몇이야 승률이? 2분의 1. 근데 미안해요. 자, 낮에 경기할 확률부터 해야지. 낮에 경기할 확률이 5분의 1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겨야 될 거냐. 그 이기는 게 몇이에요? 낮에 이기는 게 2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제는 밤에 경기한대요. 그럼 밤에 경기할 확률은 몇이고? 5분의 4야. 그쵸? 근데 그때 이기는 건 5분의 3이죠. 밤의 승률이 5분의 3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한 번 더 의미를 써주면 이게 낮 경기 확률이고 이게 밤에 경기할 확률이요. 낮에 경기 확률이라고 쓸게요. 뭐 상관없긴 한데 밤에 경기 확률이야. 밤에 경기할 확률.
네,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그때 낮 경기 이길 확률이죠. 얘는 밤 경기 이길 확률. 이렇게 생각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죠? 네, 계산을 해주시면,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얘들아, 이거 어차피 풀려면 뭐 해야 돼요? 얘네 둘을 통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통분을 해야 되죠. 자, 중요한 포인트야. 자, 이렇게 하면 통분을 하잖아요. 아, 색깔을 다 썼네. 자, 통분을 하잖아요, 얘들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차피 그러면 몇 분의 몇으로 바꿔야 돼? 10분의 5로 어차피 바꿔야 풀 수 있죠. 따라왔어요? 2랑 5였으니까. 그럼 얘도 10분의 뭐로 바꿔야 돼? 6이랑 바꿨죠.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는 얘를 2분의 1로 쓰는 게 편한 거야? 10분의 5로 쓰는 게 편한 거야? 10분의 5가 편한 거야. 그래서 이걸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통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오히려 얘는 약분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약분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로 해본 거야. 오케이?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인지 판단이 되면 교집합하고 교집합 더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경우 나눠서 더하는 거예요. 결국 경우 나눠서 더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분모를 그대로 두는 게 낫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가 돼요? 50분의 5 더하기 24가 되니까 50분의 29가 되겠죠. 네, 맞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조건부. 네, 5번도 별표하시고요. 자, 요거는 별표를 쳐주시고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네요. 실제 더 잘 나오는 건. 자, 일단 어느 고등학교는 3학년의 학생이 60%가 남학생이래요. 자, 그러면 여학생이 당연히 40%겠죠. 40%가 여학생이구나. 그러면 이 학교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모집 응시 여부를 조사를 했대요. 자, 수시 모집을 보는데 남학생의 12분의 1이 수시 모집을 안 하고 10분의 1이 수시 모집에 안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죠. 걔네들이 저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 학교의 3학년 학생 중에서 이민을 택한 한 명이 누가 정시 파이터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어떻게 그럼 찾아야 될까? 정시 파이터 어떻게 찾아요? 남학생 정시 파이터 더하기 여학생 정시 파이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남학생 수시 안함.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P 수시 안함.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남학생 중에 수시를 안 하는 사람 더하기 여학생 중에 수시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아까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 봐요. 이거는 일단 그냥 잠깐 써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 문제풀이 갈게요.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랑은 관련돼서 쓴 거고 봐요. 이게 잘 들어야 돼. 임의를 택한 한 명이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일 때 뭐뭐일 때도 나왔어요. 임의를 택한 맞아요? 이때 이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이에요. 자, 이거는 그럼 P로 뭐라고 써야 될까요? 뭐라고 써야 될까? 일단 뭐일 때? 수시를 안 했을 때. 이거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남학생이야, 여학생이야? 남학생. 이거야. 네. 어떤 거야? 답이 다르냐고 물어보는 거야? 봐봐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을 안 하는 학생은 그러니까 이거 봐요. 남학생인데 수시를 하는 사람이고 남학생인데 수시를 안 하는 사람이야. 여학생인데 수시를 하는 사람이고요. 여학생인데 수시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확률은 뭐냐면 수시를 안 하는 학생들 중 남학생일 확률 이거죠.
요게 따라왔어요? 근데 방금 이제 만약에 바꿔서라고 했어요. 당연히 궁금한 게 당연한 거 잘했어요. 그 얘는 바꿔서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수시 아니고 남학생이면 남학생 중에서 수시 아닐 확률이요. 다르겠죠. 왜냐면 남학생 인원과 이 인원이 같다고 보장을 못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확률이에요. 기본적으로 조건부는 요거 바뀌면 다른 게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있어? 조건부가 처음에 이해 잘하긴 해야 돼요. 또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아요? 갈게요. 이따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하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시 안 하는 학생 중에 남학생이니까 뭐야? 얘는 아까 조건부 확률 계산은 어떻게 됐어? P. 수시 안 하는 학생 중에, 그러니까 A 바 B일, B 바 A일 때 A 어디다 썼죠? 그 다음에 교집합이었죠? 이거였잖아. 따랐어요? 그러면 수시 안 하는 학생 중에 남학생이면서 수시 안 하는 학생이죠. 근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남학생인데 수시 안 하는 학생이 있고 여학생인데 수시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수시 안 하는 학생은 결국 몇이야? 수시 안 하는 학생은 이거일 수밖에 없잖아. 따라요? 수시 안 하는 학생은 남학생인데 수시 안 하는 학생 더하기 여학생인데 수시 안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제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문제 풀 때는 아까 실전 개념 봤었죠? 그게 이거야. 그 실전 개념. 그래서 남학생인데 수시 안 하는 학생이다. 수시 안 하는 학생 중 남학생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푼다? 남학생인데 수시를 안 하는 학생 더하기 여학생인데 수시를 안 하는 학생 중, 그러니까 수시 안 하는 전체 학생 중 이 남학생만 그대로 올라와서 쓰면 돼요. 남학생인데 수시 안 하는 확률. 따랐어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제. 얘는 그럼 계산하면 뭐가 돼? 자, 남학생인데 수시 안 하는 확률은 뭐야? 남학생인 확률은 몇이야, 일단? 60%니까. 아까 분모를 일단 그대로 가져갔는데, 이제 얘는 5분의 3으로 해도 되거든요. 5분의 3으로 할게요. 5분의 3하고 얘는 이제 5분의 2겠죠. 남학생은 5분의 3이니까 뭐라고 써? 5분의 3 곱하기. 자, 수시는 뭐야? 수시 안 하는 건 12분의 1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학생은 5분의 2예요. 근데 그 중에서 수시는 10분의 1이 안 한대요. 근데 남학생인데 수시 안 하는 사람 고르는 거잖아. 이거 그냥 위에 그대로 올려서 쓰는 거야.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답이 돼요. 네.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여기 하는데 어느 쪽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발전된 문제가 수능에서도 잘 나옵니다. 수능 문제에서도. 오케이? 뒤에 8문제 중에서도 잘 나온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계산 어떻게 해요? 일단은 5가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다 약분 되겠죠? 5를 다 곱하는 거예요, 위아래.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하면 10이랑 10은 요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60이 되는 거 맞아요,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60이 되니까 뭐 여기다 쓸게요, 그냥. 여러분들 옆에 쓰시고 60분의 3 곱하기 5고요. 플러스 60분의 2 곱하기 6이죠. 그 여기 똑같을 거 아니야. 60분의 3 곱하기 5겠죠. 그럼 그 60이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15분의 15 더하기 12분의 15.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 5, 4, 5겠죠. 그래서 9분의 5가 되겠죠. 이거 계산한 건 다 3으로 나눠가지고 5 더하기 4분의 5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전혀.
이거 하나만 듣고 가라. 그러니까 요 라인만 듣고 가라. 내가 보낼게. 자, 일단 사건의 독립과 종속인데요. 여러분들 독립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독립이랑 배반은 달라요. 자,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독립적인 거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먹고 있어. 빵을 먹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예원이가 잠을 자고 있어. 그럼 이거는 나랑 상관이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상관이 없는 일이죠. 이게 독립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배반이라 부르면 배반이 맞아야 해요. 배반이 맞다고 할 수 없죠. 왜냐면 내가 빵 먹고 있는데 얘가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는 공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반은 아니고,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면 배반이 꼭 된다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독립은 뭐다? 그냥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둘이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반이랑은 달라요. 배반은, 그러니까 그래서 독립은 겹칠 수 있는 거예요. 겹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아까 전제 조건에 썼던 거 기억하죠?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전제했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럼 얘들아, A랑 B가 만약에 독립이라고 해요. 자, 독립의 정의 뭐야? 사건 A가 일어난 것이 사건 B에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A랑 B가 독립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 가로치고 A와 B가 독립이라고 쓰세요. A와 B가 독립. 서로 독립. 네, 그냥 A와 B가 독립이라고 할게요. 자, A와 B가 독립이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A와 B가 독립일 때 왜 이렇게 되냐? 봐요. A랑 B가 연관이 없죠. 맞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먹고 있을 때 예원이가 잠을 잔다. 이거랑 그냥 예원이가 잠을 잘 확률이야. 같아야 달라. 같을 수밖에 없죠. 내가 빵 먹는 거랑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조건부에서 뒤에가 사라진다. 오케이? 조건부에서 뭐가 사라진다? 뒤에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A랑 B랑 별 상관이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A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A 여집합도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조건부 확률인데 독립 나왔다? 뒤에 지우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훨씬 쉬워져.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그럼 종속은 뭐예요? 그냥 반대야. 독립이 아닌 거야. 독립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연동성이 있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쌤이 필기를 하면 뭐 서윤이가 필기를 한다. 이런 건 연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관이 있는 건 종속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 비추면 되고 이제 확률 풀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요것만 더 얘기하면 두 사건 A, B가 독립이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쌤이 빵을 먹는 거랑 예원이가 잠을 자는 게 독립이야. 그럼 당연히 쌤이 빵을 먹는 거랑 예원이가 깨어있는 게 독립이겠죠? 상관없잖아. 그냥 다 독립. 쌤이 빵 안 먹는 거랑 예원이가 자는 거랑 독립이고 쌤이 빵 안 먹는 거랑 예원이가 깨어있는 거 독립이겠죠?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가 독립이면 다른 여집합해도 다 독립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정리하세요. 네. 정리하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것들 자,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죠. 내일 몇 시 오는지 알죠? 네. 내일 그 4시 끝나고 4시 오면 돼.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래. 자, 이거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내신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신에서 잘 나오는데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에요. 둘이 배반이면 종속된 관계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배반이라는 건 얘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얘가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관련이 있는 거면 관련이 오히려 있는 거야. 왜냐면 얘가 일어나면 얘가 못 일어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일어나면 얘가 못 일어난다. 얘가 일어나면 얘가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거니까 종속적인 거야.
그러면 얘들 명제 배우 기억해요? 이거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거든요. 종속의 반대는 독립. 배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이든 서로 독립적인 관계야. 오케이?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잖아?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쌤이 빵을 먹는 거랑 여원이가 잠을 자는 거. 근데 그거는 관련이 없으니까 배반 사건이 아니란 거죠. 왜? 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쌤은 이게 외우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러니까 쌤도 이걸 했을 거 아니야. 학창시절 때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배속으로 외웠어요. 이게 편하더라고. 배속 하나 기억하고 나서 배반 사건 종속 뒤집어서 독립이면 배반 사건 아니다. 기억하면 끝이야. 그래서 이게 제일 편하다고 봐요. 배속으로 외우세요. 요거는. 요게 제일 쉽다. 오케이? 그냥 단순 암기. 이해도 하면서 단순 암기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얘들아. 독립일 조건 이거 중요한데, 자, 이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그 맨 위에 있는 독립 정의 기억해요? 아, 맨 위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거. 지금 같이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볼게요. 이거랑 보이죠? 이거를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정의랑 조건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둘 다 독립이랑 관련된 거야. 문제에서 독립이라고 나오면 이거랑 이걸 써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의 조건과 독립의 정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바가 튀어나온다 하면 정의를 쓰시면 돼요. 오케이? 바가 들어있는 거니까. 바가 있으면 요거 삭제한다 이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바가 없어. 그냥 A랑 B가 계산하는 거야. 그럼 조건 쓰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바가 들어있는 건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풀고 바가 없는 건 네, 요걸 이용해서 풀면 돼요. PA 교집합 B는 교집합은 그냥 PA랑 PB랑 곱하면 돼요.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독립이라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 방금 있죠. PA PA 합집합 B를 구해야 되는데 PA 나와 있고 PB 나와 있어. 근데 나는 교집합을 몰라.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서로 독립인 관계예요. 독립인 관계면 얘가 4분의 1이죠. 얘가 만약에 3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그럼 독립인 관계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해서 풀면 돼요.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면 답 나와요. 그러니까 독립이면 이렇게 풀 수 있어. 근데 독립이 아니면 이렇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PA, PB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거. 독립이면.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왜 Y 써있죠? 자, Y 뭐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여기 조건부 확률 정의였죠. 조건부 확률 정의가 이거였어요. 따라왔어요? 근데 이 정의에서 얘들아 만약에 이제 AB가 독립이라고 하겠어. AB가 독립이면 어떻게 돼? 조건부, 그 조건부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진다고.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이제 PA 넘기면 뭐가 돼요?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예요. 이거 다야. 증명 되게 쉬우니까 증명까지 익히세요, 이거. 증명 되게 쉬우니까. 그래서 독립이면은 그 조건부 확률 공식이 있어. B바 A에서 바 A를 지우시고 B가 PA분의 PA 교집합 B, 즉 넘기면 PA 교집합 B. 교집합은 둘이 확률 A, B 곱한 거랑 같다. PA, PB를 곱한 거랑 같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 요거는 되게 요거 되게 잘 나와요.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의 조건은. 네, 뒤에는 안 넘어가고 네, 요거 일단 한두 문제만 잠깐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개념 확률 보시면 자, 이거 보자. 자, 독립인지 종속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근데 쌤이 독립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얘들아, 독립의 정의부터 생각해보자. 독립의 정의는 뭐였다고, 얘들아? 독립의 정의는? 민야, 독립의 정의는 뭐였다고? 그런데 이제 식으로 쓰는 거. 맞아요. P, B바 A면은 여기서 뭐를 어떻게 해야 돼? A를 지우어서 PB다. 이게 독립의 정의예요. 근데 이건 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 없죠? 이거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쓰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쓰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는 독립에 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이 사건 구하는 거잖아? 정의를 안 쓰고 조건을 쓰는 거야. 독립 조건은 뭐였죠? PA 교집합 B가 뭐였다? PA, PB 곱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요거 문제, 이게 요걸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의 정의랑 독립의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독립의
조건으로 푸는 거야. 쌤이 뭐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조건 혹은 성질. 독립의 조건. 성질. 요걸로 푼다. 성질이라고 얘기해도 할게요. 자, 그럼 이걸로 문제 풉시다. 방어 없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첫 번째. 얘들아,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얘들 사건은 집합으로 쓰러졌죠.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 뭐야? 소수의 눈 나오는 거 2, 3, 5죠? 그냥 밑에다 쓸게요. A는 2, 3, 5. 자, 그 다음에 B는 뭐야?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 2, 4, 6이죠? 주사위에서 얘기하는 거 맞죠? 세 번째. 3의 배수 나오는 거는 3, 6이죠? 자, 이제 갈게요. 일단은 이 문제를 풀 땐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되니까 그거부터 생각하세요. 얘들아, 전체가 몇 개야? 1부터 6이니까 6개죠? 따랐어요?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 몇이야? 이거부터 구하면 되나? 몇이야?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겠죠. 맞아요? PB는 B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6분의 3이니까 얘는 6분의 2니까 뭐가 돼요? P, C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따라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푸는데 뭐 푸냐? 자, A와 B가 독립이냐 물어봐요. 자, 그럼 기억은 어떻게 풀면 돼요? A와 B가 독립. 그러면 P, A 교집합 B를 확인해요. 그때 P, A랑 B랑 같은지 보면 돼요. 얘들아, A 교집합 B는 뭐야? A 교집합 B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야? 소수의 눈이 나오면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 찾으면 돼요. 그게 이거 공통 부분이에요. 공통 어디에? 이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요? 그럼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6분의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교집합해서 P, A 교집합 B가 이 하나잖아요. 이거잖아. 그럼 얘 확률을 뭐라고? P, A 교집합 B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초점이 나갔네. 이해돼요? 네. 얘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얘가 6분의 1이잖아. 이제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P는 몇이야? 2분의 1. PB는 몇이야? 2분의 1. 맞아요? 틀려요?
자, 7번 봅시다. 두 사건은 A랑 A 여집합. 자, 요것부터 일단 확인합시다. 자, 독립이냐고 물어봤어요. 네, 독립은 어떻게 확인한다, 독립은? A랑 A 여집합은 무슨 사건이야? 서로 어때? 이거 배반이죠. 맞아요? 왜냐면 둘이 교집합이 있어, 없어? 공통이 없잖아. 그쵸? 왜 배반이다? 공통이 없어서. 이렇게 되니까 배반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배 뭐라고 했어요? 배 속이라고 했었죠. 기억해요? 그럼 배반 사건이면 뭐다? 독립이야, 종속이야? 종속인 거 그렇게 기억하는 거. 배속이니까.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니까 배속이니까 독립은 아니겠다. 독립이 종속이 반대니까요. 두 번째,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A, B는 서로 독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배반이면 독립이냐? 이거 좀 똑같은 말이죠.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배속이겠죠. 종속이다. 자, 세 번째. 독립이면 독립이냐? 자, A, B가 독립이면 A랑 B 여집합 독립이냐? 이거는 맞아, 틀려요? 맞다고 했었죠. 왜 맞아요? 얘는 둘이 어차피 뭐 하니까? 하기든 말든 어차피 독립관계였으니까 계속 독립관계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저기 옆에 줬어요.